10년 전 홍콩에서의 그 아련한 첫 만남, 다친 발을 치료해주고 업어주던 모습, 그리고 그 밤의 짜릿한 첫 키스까지. 많은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던 이 커플. 안주영 변호사와 강희지 변호사의 10년 전 홍콩 인연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다친 희지를 업고 달리던 주영, 그리고 서로에게 입맞추던 그 장면은 드라마의 역대급 로맨스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선으로 회수되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6화 엔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가는 모습, 손이 스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이는 단순히 썸을 넘어선 로맨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명장면이었습니다. 7화에서는 이 커플 드디어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1화부터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꾸준히 감지되어 왔습니다. 스치듯 나누던 눈빛, 서로를 신경 쓰는 듯한 행동들이 모두 10년 전 홍콩에서의 인연 때문이었다니, 단순히 과거 인연을 보여준 것을 넘어 강희지가 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안주영이 왜 강희지에게 그토록 신경 썼는지에 대한 개연성까지 완벽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로맨스는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쏘 5인방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스토리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형민 고문의 수상한 움직임, 과연 그녀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 6화 내용 심층 분석부터 다가올 7화 예고편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6화의 가장 큰 충격은 하상기 변호사의 재벌 이세설이 동명이인 해프닝으로 밝혀진 반전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텐데요. 드라마는 왜 이러한 반전을 연출했을까요? 단순히 하상기 캐릭터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이 동명이인 설정이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을 넘어 진실을 말하지 않은 자의 내적 고뇌와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장치였다고 분석합니다. 하상기는 본인이 해명하면 그 동명이인이 피해볼까봐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친구와의 오해를 키웠습니다. 결국 오해가 해소되면서 어쏘 5인방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는 서초동이라는 치열한 법정물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감과 성숙한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문정 변호사님의 임신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임신 축하로 끝나지 않고 모성애가 생길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는 문정에게 안주영 변호사가 건넨 위로, 너는 그냥 원래도 사람 좋아하잖아. 내 아기도 사랑하겠지 그럼. 이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드라마는 모성애는 본능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현실적인 고민을 섬세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단순히 기쁘기만 한 감정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문정의 남편 김지석의 반응 또한 지극히 현실적이었죠. 놀라서 말 잇지 못하다가 뒤늦게 감격하는 모습은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서초동은 법정 드라마의 틀 안에서도 이러한 깊이 있는 인간적 서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대되는 시간, 7화 예고편을 통해 다음 주 스토리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예고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역시 안주형과 강희지의 홍콩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홍콩 로맨스 풀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과거 회상을 넘어 왜 그들이 그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만난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화 엔딩에서 주영이 희지와 지하철을 타러 가는 모습은 썸을 넘어선 이제부터 우리 연애 시작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7화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라마 전반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달달한 로맨스가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희지 주형 커플을 응원하던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바로 배문정 변호사의 임신 소식입니다. 6화에서는 남편 김지석과의 따뜻한 결말을 보여주었지만 7화 예고편에서는 김유진 변호사와의 썸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문정 변호사에게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김유진 변호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맨틱한 썸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문정에게 김유진 변호사가 선배로서 혹은 인간적인 동료로서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정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김유진이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드라마는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전개를 보여주기에 김유진 변호사가 문정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7화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성이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화에서 조창원 변호사는 장수길이라는 재벌 2세의 접견 변호사로 일하며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장수길은 창원에게 내 밑으로 들어와라며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고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6화 내용을 분석해 볼 때 7화에서는 이 장수길의 제안이 더 구체화되고 조창원이 어떤 식으로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수길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인물입니다. 김형민 고문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창원이 돈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본의 아니게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초동의 특성상 법정 싸움 외에도 이러한 어두운 커넥션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과연 조창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의 흑수저 친구 하상기가 그의 곁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저의 뇌피셜로 7화에 대한 가설과 예측을 펼쳐보겠습니다. 가설 1. 주형과 희지 관계의 변곡점. 홍콩 시절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 회상을 넘어 주형과 희지 관계의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다시 만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시작할지, 그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어떤 오해가 풀리면서 더욱 견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 2. 김형민 고문에 숨겨진 빅픽처. 김형민 고문, 계속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6화 클럽 사건에서도 그렇고 하상기 사건에서도 그렇고 어쏘 5인방을 의도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7화에서는 김형민 고문이 어쏘 변호사들을 통해 이루려는 숨겨진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장수길과도 김형민 고문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가설 3. 어쏘 5인방. 이제 진짜 가족이 된다. 6화를 통해 어쏘 5인방은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고민을 공유하며 진정한 친구, 나아가 가족 같은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7화에서는 이들의 끈끈한 유대감이 더욱 단단해지는 에피소드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조창원이 장수길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상기를 비롯한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돕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어쏘 패밀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서초동 7화 뇌피셜 분석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7화가 로맨스와 캐릭터 서사가 폭발하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서초동 7화에서 어떤 스토리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주도 저와 함께 본방사수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뇌피셜로 서초동 다음 회차를 파헤쳐 볼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